현재 노트데임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손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논문은 카이스트 오원석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이밀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넷플릭스와 같은 뭐 그런 VOD 컨텐츠 컨텍스에서 기존에는 뭐 리모컨과 같은 매뉴얼한 채널 사용해서 스마트 스피커를 어댑함으로 인해서 뭐 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실증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쿼지 익스페리먼트 세션이다 보니까 논문 내에서 뭐 연관이 적은 부분들은 발표를 안 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질문을 남겨주시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논문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스마트 스피커 시장이 얼마나 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뭐 유저 베이스는 물론이고 스피커의 기능 또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뭐 오른쪽에 보실 수 있듯이 성장세가 엄청 가파른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 등보다도 더 빠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를 보이고 있을 만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뭐 저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주목받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그리고 또 매번 뭐 이런 record breaking sales를 기록하고 있고 뭐 사람들이 이 기기를 the next big thing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문제는 모두가 how many 그 숫자에 집중을 할 때 아무도 사람들이 이 새로운 채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즉 how에 대한 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중점이 많이 팔린다, 뭐 유저 베이스가 얼마나 늘어났다 거기에 있을 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뭐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 아티클이 2019년 9월 아티클인데 아마존에서조차 알렉사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뭐 다른 스마트 스피커 제공자들은 어떤 상황일지를 좀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 스피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런 생활 속 기기들을 하나의 그런 이코시스템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미디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스피커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함으로 인해서 행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 이런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펑셔널한 인터랙션이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피커를 이런 virtual assistant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음악을 틀어줘, 혹은 뭐 넷플릭스에서 뭘 틀어줘, 혹은 뭐 오늘의 일정, 뭐 날씨 이런 정보들을 물어보는 그런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사용자들은 이런 머신을 온전히 그런 펑셔널 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농담을 같이 한다든지 재밌는 질문을 한다든지 뭐 나의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기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할 법한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곤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펑션 중에서 asking fun questions가 상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데이터도 보게 되면은 연령대가 낮을 것 같은 그런 사용자들이 혹은 그런 연령대가 낮은 아이가 있는 그 가구들이 좀 더 이런 이모셔널 인터랙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치를 할 때 서치 코스트가 리모컨을 사용할 때보다는 덜 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뭐 서치가 많이 필요한 넷플릭스와 같은 뭐 이런 VOD 컨텐츠 플랫폼에서 VOD 컨텐츠를 서치를 할 때,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리모컨을 사용하다가 스피커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 행태 변화를 보고자 했습니다. 보통 이런 새로운 채널의 영향을 볼 때 서치 코스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는 뭐 스크린 사이즈나 포터빌리티 항상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치 코스트 차이가 PC와 모바일 간에 뭐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궁금한 점은 말로 하는 것과 이런 리모컨 같은 매뉴얼한 모달리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사이클로지와 뉴로사이언스에서 두 모달리티의 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Dual Processing System Perspective라는 현상인데요. 아마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perspective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두 가지 시스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관여를 하고 그 둘 중에서 더 강한 혹은 더 관여를 많이 한 시스템 쪽이 디시전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스템 1은 impulsive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더욱 intuitive하고 impulsive한, 즉 즉흥적인 thought processing과 연관이 있고 시스템 2는 reflective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좀 더 cognitive thought processing이 동반되고 비교적 느리고 뭐 자기 절제와 연관이 있다는 perspective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탕으로 뉴로사이언스 리터처에서는 실제로 보이스 모달리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보이스 채널이 시스템 1과 연관이 있는 뇌 부분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매뉴얼 모달리티, 즉 뭐 이렇게 누르거나 클릭하거나 이런 매뉴얼한 모달리티는 반대로 시스템 2와 더 연관이 있는 뇌 부분을 액티베이트 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말로 디시전을 내릴 경우 혹은 말로 뭔가 자신의 프리퍼런스를 얘기를 할 경우 좀 더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자기 절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마케팅 쪽에서 2015년도에 Journal of Consumer Research라는 저널에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에게 말로 자판기에서 스낵을 뽑게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버튼을 눌러서 스낵을 뽑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했던 부분은 누가 더 자기 절제를 못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못하면은 고칼로리 스낵, 즉 더 맛있는 스낵을 뽑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통해서 스낵을 뽑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더 고칼로리 혹은 더 맛있는 스낵을 뽑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택을 할 때 보이스 채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thought processing에서 self control을 덜 하게 되고 더 즉흥적인 혹은 본능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런 뭐 좀 플로우에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른쪽 하단에 이 페이퍼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은 말로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말로 프레퍼런스를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절제가 떨어지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고 저희 논문에서에도 핵심 theoretical argument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스와 매뉴얼 모달리티의 차이점으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purchase, consumption, type of product, emotional attachment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content purchase intensity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하는지, 스마트 스피커 도입 이후로 또한 평균 completion rate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consumption 패턴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그 장르들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indulgent한 VOD 컨텐츠를 찾는지, 그래서 좀 더 신나는, 저희가 본능적으로 그런 미디어 리터처를 보면은 좀 더 본능적으로 신나는 그런 컨텐츠를 찾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하고 나서 좀 더 그런 indulgent한, uplifting한 컨텐츠를 찾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emotional attachment, 즉 그런 의인화가 고객 purchase intensity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퀘션마다 가설들이 있는데요. 논문에 대해서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점이 quasi experiment 세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theoretical argument보다는 가설 자체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위에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스마트 스피커 이후에 어마운트가 더 늘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반면에 그러니까 purchase가 느는 반면에 그런 한 컨텐츠당 평균 completion rate, 그러니까 완료율은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uplifting 컨텐츠를 더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 네 번째는 그런 emotional interaction을 많이 하는 가구일수록 덜 하는 가구 대비 구매 증가폭이 더 증가할 거라는 것이 저희 네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를 설명드리자면은 총 2년치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데이터 안에서는 랜덤 샘플된 총 3만 1천여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종류로서는 VOD usage information이 있었죠. 그래서 그 VOD 컨텐츠를 언제 구매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냈는지가 있고, 컨텐츠 자체에 대한 information, 즉 그 런타임, 얼마나 몇 분짜리 컨텐츠인지, 그다음에 장르가 무엇인지, 뭐 연령 제한, 가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스피커 데이터 관련해서는 언제 유저가 커맨드를 날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커맨드를 날렸고, 그 커맨드들의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search related, 그러니까 VOD 컨텍스트다 보니까 VOD 관련 커맨드, 뭐 탑 100 그런 컨텐츠를 찾아줘, 뭐 이런 커맨드들을 이제 search로 구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모셔널 채팅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이모션 어태치먼트 관련된 그런 커맨드들을 구분하였고, 인포메이션 시킹은 뭐 날씨, 교통 정보, 뭐 이런 다양한 그 외 정보들과 관련된 커맨드들을 이제 인포메이션 시킹 커맨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이 스마트 스피커 도입 전후에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AI 스피커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도 함께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도 그 기본적인 DID 분석 세팅인데요. DID는 어느 특정 쇼크 혹은 트리트먼트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여주시게 되시면은 그 outcome variable이 있고, 그다음에 그 adoption variable, 그러니까 그 쇼크 전후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을 나타내는 바이너리 변수, 그 트리트먼트 i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인터랙션의 코에피션트인 베타2가 저희가 보고자 하는 DID의 주요 코에피션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DID가 워낙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고 리캡 차원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ID는 보통 어느 특정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고, 본 연구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피커 어덥션 전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D에서는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그룹과 두 시간이 있다는 건데요. 즉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그룹인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그 자체에 따른 두 그룹 간의 전후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를 보는 것이 DID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DID가 difference in differences의 약자인데 difference 안에서도 difference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difference, 그 다음에 이 시간 간의 difference, 이렇게 그 두 dimension의 difference를 본다고 해서 DID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DID를 진행할 때 왜 트리트먼트 그룹만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생성, 그 인도지니티 때문인데요. 스피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소비를 보고자 할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아마 사람들 무작위로 반으로 나눠서 반에게는 스피커를 주고 반에게는 안 주고 소비 변화를 거기서부터 보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한 세팅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두 그룹 간의 차이점이 없다는 점이겠죠. 이게 랜덤 디스트리뷰션이 되기 때문에 두 그룹은 동일한 그룹이다. 평균적으로 동일한 그룹이다라는 그런 어썸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예로 들자면은 이제 observational 데이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경우 스마트 스피커 어답션과 같이 그런 어답션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더 구매를 많이 하고 싶은데 스피커로 더 검색이 편리하여 스피커를 구매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후 증가한 소비는 스피커 어답션의 자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의도와 컨파운딩 이펙트가 있어서 바이어스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셀프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혹은 셀프 셀렉션 이슈라고 부르곤 합니다. 즉 어차피 더 구매를 많이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마트 스피커를 어댑트했고, 스마트 스피커 아니었어더라도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관련 바이어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간단하게 셀프 셀렉션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DID 분석을 할 때는 컨트롤 그룹이 필요합니다. 대조군이 필요한데
이는 counterfactual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treatment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treatment group과 treatment group without treatment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treatment 그룹이 만약 if treatment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웃컴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뭔가 그분들한테 스피커를 사용하지 말라 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최대한 트리트먼트 여부만 다르고,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 여부만 다르고 동일한 성격을 가진 두 그룹을 만드는 것이 이런 쿼지 익스페리먼트 세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트리트먼트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 without treatment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 without treatment와 최대한 비슷한 컨트롤 그룹과의 차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쿼지 익스페리먼트 세팅을 그러니까 뭔가 익스페리먼트 세팅을 흉내낸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파란색 선이 컨트롤 그룹이라 하고 컨트롤 그룹에게 아무 트리트먼트가 안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C2-C1이라고 하면은 트리트먼트 그룹에게도 스피커를 어댑트하지 않았을 때 C2-C1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컨트롤 그룹 그런 카운터팩추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런 어썸션이 말이 되려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이 같은 집단일 수 없어도 최대한 비슷한 집단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DID와 함께 매칭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칭 기법은 추후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DID의 영향은 이런 T2-T1에서 C2-C1을 제외한 이 빨간색 사각형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difference in differences, 그래서 그 그룹 간의 차이와 시간 전후의 차이를 두 번 차분한 그런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페시피케이션을 좀 돌아가게 되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보이는 스페시피케이션은 전형적인 클래식한 DID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웃컴 변수가 있고 P에 대한 더미 변수, 그러니까 어답션 전이면 0, 후면 1, 그 다음에 그런 트리트먼트에 대한 더미 변수, 트리트먼트 그룹이면 1, 아니면 0 이런 변수가 있고 그 둘의 인터랙션인데요. 그 테이블에 노란 글씨를 보시게 되시면 이 부분들을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매출되는 코에피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의 before treatment는 베타 0으로 추정이 되고 컨트롤 그룹의 after treatment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2로 추정이 되고 이 둘의 차이는 베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베타 2는 컨트롤 그룹의 전후 차이고 베타 2 플러스 베타 3는 트리트먼트 그룹의 전후 차이가 되고 그 둘의 차분, 즉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차이는 베타 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 텀이 앞서 보여드린 이 빨간색 이 바와 같은 부분을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비슷한 그룹이면은 좋을 텐데 보통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은 다른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셀프 셀렉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그룹이 현저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그룹을 비교하게 되면은 뭐 이런 매칭이나 이런 그런 셀렉션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가 많이 바이어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두 그룹 안에 있는 유저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험 세팅을 흉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랜더마이제이션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비슷한 컨트롤 그룹 만드는 작업을 이제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칭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propensity score 매칭인데요. propensity score 매칭은 한마디로 특정 변수들을 이용해서 유저가 트리트먼트를 어댑트할 propensity, 그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 propensity score, 성향 점수에 따라서 비슷한 스코어를 가진 사람끼리 매칭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간단한
예시를 보시면은 만약에 고려할 부분이 오직 나이와 인컴이라고 가정을 하고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이 이와 같이 분포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프로빗 리그레션을 통해서 각 유저들의 나이와 인컴에 따른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구할 수 있고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이렇게 쫘르르 줄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줄을 세우고 나서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를 가까이 있는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매칭을 하는 작업이 PS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칭하는데도 그냥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 언급이 된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뭐 데이터마다 좀 더 알맞는 매칭 기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정답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선 보시면, 트리트먼트 그룹이 1000명이고, 컨트롤 그룹이 10,000명이었을 때, 한 번, 트리트먼트 그룹 한 명을 컨트롤 그룹 몇 명과 매칭을 할 것인지, 그런 N-to-1 매칭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해야 하고, 한 번 매칭이 됐을 때, 그 매칭된 샘플을 다른 유저와 또 매칭을 시킬 것인지, 혹은 다른 유저 매칭을 시킬 때는 제외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펜시 스코어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얼마나 그 바운더리에 있어야 같은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할 것인지, 그런 클래퍼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인하면은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다면 어느 조건을 두어도 리저트는 컨시스트했던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분석들을 해서 이랬을 때도 뭐 결과가 컨시스텐트하고 저런 세팅을 했을 때도 결과가 컨시스텐트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세이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컨트롤 그룹을 저희 데이터 기간 동안 한 번도 스마트 스피커를 어댑트하지 않은 그룹, 트리트먼트 그룹을 어댑션 피리어드 중에 어댑트한 사람을 두었고, 그래서 어댑션 피리어드란 저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를 어댑션 피리어드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5,524 가구들로 최종 샘플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PSM은 통상 이 전체 피리어드 아니라 어댑션 피리어드 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이런 변수들이 DID 분석 자체에 사용되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변수들을 만들었고 PSM에 사용을 했습니다. 매칭 전에는 컨트롤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차이가 significant 했다면은 매칭 후에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insignificant해졌다. 즉 동일한 통계적으로 뭐 비슷한 similar한 그룹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런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매칭의 한 가지 문제점은 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성향 점수가 같아서 결국 비슷한 점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매칭을 했다 하여도 결국에는 컨트롤 그룹은 어댑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댑트한 그룹, 즉 트리트먼트 그룹에게는 공통적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unobservable한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PSM을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변수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혹은 보이는 그런 트레이트들로 컨트롤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look forward 매칭이라는 걸 하는데요. 물론 이조차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완벽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든 unobservable한 그 요소들이 고려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은 보통 실험이 아니라 샘플이 직접 어댑션을 셀프 셀렉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댑션 피리어드가 각각 다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어댑션 피리어드가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이죠. 그래서 스마트 스피커를 구매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이 이 기간 안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어댑트하는 사람들은 어댑트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unobservable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댑트한 그룹들, 그러니까 그 트리트먼트 그룹만 갖고 거기서 그 안에서 매칭을 해서 PSM, 그 DID를 돌리는 것이 이래 look forward 매칭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M이 observable한 부분을 컨트롤해준다고 했을 때 unobservable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트리트먼트 그룹 내에서 각각 다른 어댑션 타이밍을 이용해서 새롭게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 2017년 6월에 어댑터를 하였고 그 어댑션 피리어드 시작 시점이죠. 그 다음에 200명이 2017년 10월에 어댑터를 하였으면은 아래 그룹은 이 2017년 10월에 어댑터한 그룹은 2017년 10월까지는 적어도 컨트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017년 6월에 어댑터한 그 커스터머들과는 그 unobservable한 트레이트이 같다고 이제 어스움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추후에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스피를 어댑트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10월 이후에는 어댑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데이터 기간을 2017년 10월까지로 자르고 두 그룹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샘플 사이즈와 데이터 피리어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트리트먼트 그룹 안에서 이 긴 어댑션 피리어드를 이용해서 매칭을 진행하고 DID 분석을 하는 게 look forward 매칭이라고 하고 unobservable한 트레이트를 좀 어드레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observational 데이터로 분석하는 뭐 이런 완벽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로버스니스 체크들을 통해서 alternative explanation을 쳐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 로버스니스 체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결과로 돌아오게 되면은 저는 저희가 coefficient of interest인 그 베타 2만 리포트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저희 가설 1번과 두 번째 가설 이 모두 서포트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 스피커 도입 이후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purchase amount가 컨트롤 그룹 대비 더 증가했고 completion rate는 더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히도닉 콘텐츠 혹은 그런 인더전트한 콘텐츠 혹은 업리프팅 콘텐츠의 구매도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도닉 콘텐츠에 포함되는 장르들은 뭐 코미디, 뭐 그런 예능, 애니메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non 히도닉 콘텐츠들은 다큐멘터리, 뭐 교육 방송들, 그다음에 뉴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DID 분석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썸션 중에 하나가 그 트리트먼트가 일어나기 전에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 간의 그 타임 트렌드가 패럴렐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두 그룹이 동일한 그룹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패럴렐 타임 트렌드를 보이긴 하는데 전 여기서 렐러티브 타임 모델이라는 그런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테이블들을 보시면은 그 코에피션트들은 각 월에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댑션 피리어드 전에 프리 어댑션 피리어드에서는 insignificant 하다는 것은 그 parallel time trend가 잘 맞았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고요. 즉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이 각 월마다 이런 purchase amount나 저희 dependent variable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댑션 이후에 그런 포스트 어댑션 피리어드에 와서야 어댑션 후에 그런 저희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에도 여러 결과가 있었는데 뭔가 이런 코어스 익스페리먼트 혹은 DID와 관련이 없어서 좀 제외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즉 언더라잉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리모컨 데이터를 얻어서 스마트 스피커 전후로 총 서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어떻게 검색을 하는 검색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는데요. 총 데이터 피리어드는 뭐 10개월? 그 다음에 저희가 논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았고 새로 컬렉트했기 때문에 뭐 이런 하우스홀드도 매우 적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피리어드도 오버랩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려고 했고요. 이런 논문들의 구조를 보면은 현상을 보이면은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왜 그랬는지를 그런 이론적 주장과 맞춰서 보여주는 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구체적으로 리모컨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을 하였을 때 어떤 그 TV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보여졌고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언제 몇 시 몇 초에 일어난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search 인시덴트가 늘고 컨버전 레이트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 search 디맨드 자체도 늘어났지만 즉흥적인 구매가 일어난다는 주장에 서포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아까 제가 그런 theoretical argument를 말씀드렸으면 이 부분들이 좀 더 와닿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시간상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추가적으로 구매 전에 몇 개의 상품을 설치하고 구매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베이직 클릭 같은 경우는 4번 로우의 베이직 클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오케이 뭐 이런 5가지 베이직 버튼이고 그 웹 버튼들을 non 베이직 클릭으로 두어서 이런 베이직 클릭 퍼센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 논문을 보다가 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DID를 사용한 연구들의 특징은 어느 특정 트리트먼트의 전후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특정 종속 변수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자 뭐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다른 논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 그리고 이론적 설명을 데이터를 통해서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좀 알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결과라도 프레이밍에 따라서 인식이 바뀌기 쉬운 그런 프레임워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런 언더라인 메커니즘 관련해서는 데이터 리미테이션으로 잘 못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뭐 흥미로운 독립 변수나 혹은 모더레이터를 찾고 그 변수들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쿼스 익스페리먼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실험 세팅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에서 완벽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논문에서 말씀 안 드린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단순히 이게 맞다라는 접근보다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들을 최대한 룰아웃하는 그러니까 이게 쳐내는 그런 접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저도 이 부분들을 계속 좀 공부를 하고 또 좀 신기한 점은 뭔가 더 나올 로봇 센스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로봇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DID 논문들은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시면은 뒷부분에 로봇 센스 체크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계속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ID 논문들 많이 읽어보시는 게 DID 논문들 진행하고 이런 로봇 센스 체크들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